코딩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이번 강좌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 앞으로 접하게 될 코딩 언어, 이미 접했거나 앞으로 접하게 될 언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언어라고 하면은 언어는 언어 자체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어는 영어나 뭐 한국어, 중국어 이런 것들이 다 자연어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호 언어 얘기합니다. 심볼릭 랭귀지. 기호 언어에 들어가는 것은 수학이거나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다 기호로서 표현한 언어이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딩 언어입니다. 코딩 언어는 컴퓨터와 사람 간의 대화죠. 사람과 컴퓨터 혹은 머신 간의 대화. 그게 이제 코딩 언어예요. 코딩 언어는 다시 그 패턴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코딩하는 패턴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식사하는 것도 보면 뭐 한식이 있고 중국식이 있고 중식이라 그러나요? 일식, 양식 등 다양한 밥 먹는 건 똑같아요.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보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밥을 먹는 건데 코딩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코딩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만은 언어도 밥 먹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코딩하는 것도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 언어의 어떤 체계가 크게 두 분류로, 체계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 크게 두 종류라고 말씀드린 거는 기타 잡다한 다양한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일단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는 크게 두 종류이고 그 두 가지가 첫째는 OP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FP라고 하는 겁니다. OP라고 하는 것은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에요.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약자인데 이게 뭐 의미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 듯 말 듯 하죠. 저도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긴가민가해요. 왜 이런 말을 붙였을까? 왜 오리엔티드라는 표현을 여기다 붙였을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객체지향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어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라고 표현해요. 어떤 언어들이냐니까 되게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요.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죠? 그런 다음에 메소드라고 하는 클래스에 들어있는 펑션들. 자, 이러한 구조예요. 클래스가 나왔다 혹은 뭐 인스턴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다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파이썬이라든가 뭐 자바라든가 자바스크립트를 뭐 객체 지향 언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자바스크립트도 좀 비슷해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는 확실한 객체 지향 언어이죠.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언어들은 대개 이 분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시저럴 랭귀지라고 해서 OP라고도 말하기 힘들고 펑셔널도 아니에요. 프로시저럴이라고 또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럼 세 종류로 만약에 분류한다 그러면은 C 언어가 들어가는 것을 프로시저럴, 펑셔널, 그 다음에 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객체 지향 언어이고 그리고 이제 펑셔널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아 들어보셨나요? 루아라든가 하스케일이라든가 뭐 오카몰이라든가 보통 ML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ML 머신 랭귀지 말하는 그는 ML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전에 엘릭스라고 하는 언어들 이런 것들도 다 FP에 들어갑니다. OP와 FP의 차이점은 뭐냐니까 큰 차이점.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에요. OP와 FP 어떤 점이 다르냐 하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 데이터를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How to manage
manage state. state management라고 얘기를 해요. state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데이터입니다. 상태인데, OP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이, OP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바로 데이터가 됩니다. 인스턴스에 보통 필드라고 얘기를 하죠. 필드, 여러 가지 필드 혹은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인스턴스는 이퀄 데이터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메소드예요. 그래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죠. 메소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를 다루는 혹은 조작하는 펑션들이에요. 이 펑션들을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FP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니까, 데이터를 클래스나 인스턴스가 없단 말이에요. 클래스도 없고, 클래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인스턴스도 없죠. 그러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느냐는 거죠.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이 프로그래밍인데, 그 데이터를 클래스라고 하는 혹은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담지 않는다면 이걸 어디다 담느냐니까 펑션에 담습니다. 데이터는 펑션에 담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펑션에 담는다, 데이터. 보통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펑션의 인풋이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리턴 밸류 되는 것을 아웃풋이죠. 다른 말로는 리턴 밸류가 되고, 인풋은 이제 아규먼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담는 그릇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첫 번째 펑션 1이 있고, 펑션 1이 그다음에 펑션 2가 있고, 펑션 3가 있고, 이렇게 또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펑션 1에 뭔가 인풋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규먼트로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 리턴 되는 값이 아웃풋으로 넣어죠. 그럼 이 아웃풋이 다시 펑션 2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웃풋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펑션 2의 인풋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펑션 2는 다시 뭔가를 리턴하겠죠. 아웃풋을 낼 것이고, 이 아웃풋이 다시 펑션 3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필드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펑션의 인풋과 아웃풋 형식으로 하나의 펑션에서 다른 펑션으로 펑션과 펑션 사이에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펑셔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펑셔널과 그럼 펑셔널이 OP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 혹은 OP가 펑셔널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애매해요. 한식이 양식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인가? 혹은 중국 음식이 일본 음식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 반대는 또 뭐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더 나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퓨전 음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퓨전. 무슨 말이냐니까, 오늘날의 OP 언어들, 파이썬이든 심지어 뭐 자바스크립트이든 타입스크립트이든 혹은 뭐 또 여러분 C샵인가요? 이런 모든 언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가져왔어요. 프로그래밍. 그래서 지금은 다 퓨전 언어입니다. 순수하게 OP 언어는 없단 말이에요.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그럼 언어들은 어떻게 다시 펑셔널도 OP를 가져왔느냐, OP 특징을 가져왔느냐,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OP 언어를 펑셔널은 가져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펑셔널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OP 언어로 전달되었지만 OP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펑셔널로 오진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죠. 언어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펑셔널 랭귀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OOP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보다도 문화적 측면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부 다 펑셔널 언어를 쓰지 왜 그 가장 대중적인 언어 1등 파이썬, 2등 자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는 파이썬과 자바예요. 그리고 3등 자바스크립트과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고 언어. 이러한 언어들이 다 왜 OP가 전 세계를 우리가 점령 프로그래밍 세계를 사실상 거의 한 7, 80% 이상 점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펑셔널 언어가 더 좋다면 당연히 펑셔널한 언어들이 전 세계 프로그래밍 환경을 지배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것도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즈가 있고, 그리고 맥 OS도 있죠. 맥 OS가 있고, 그리고 리눅스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리눅스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1등이에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맥 OS. 2등.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등. 꼴찌가 MS 윈도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컴퓨터 OS 시장의 7, 80%는 꼴찌인 윈도우가 다 잡아먹고 있죠. 다 차지하고 있죠. 1등인 리눅스는 그야말로 1%가 될까 말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맥 OS는 한국에서는 거의 뭐 한 10%도 채 안 될 거예요. 한 5%나 되려나? 그렇죠. 그래서 좋다고 해서 시장을 다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품질로만 따진다면 리눅스가 당연히 전 세계 모든 데스크탑을 시장을 점령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어의 어떤 논리 구조, 체계, 어떤 미학적 아름다움, 코딩의 아름다움 이런 걸 따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펑셔널 언어가 훨씬 더 OOP 언어들, 자바나 파이썬이나 타입스크립트나 고보다 또 요즘 많이 뜨는 게 고라고 하는 언어잖아요. 이런 언어들보다는 그림이라든가 혹은 오카머리라든가 ML이라든가 하스켈이 훨씬 더 뛰어나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팀 주피터는 왜 펑셔널 언어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왜 팀 주피터는 우리 팀 주피터 얘기를 해볼까요? 팀 주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펑셔널한 언어들을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 팀 주피터가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 그렇죠?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 우리가 그 이유는 거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얼랭이라고 하는 언어예요. 이게 가장 적합한 언어예요. 근데 얼랭은 쓰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까다로워서 엘릭스라고 하는 것을 코딩을 했더랬어요. 근데 엘릭스는 타입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입이 있는 언어로 본 것이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바로 그림과 그리고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러스트는 OOP 언어와 펑셔널 언어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매우 특이한 언어입니다. OOP 쪽에 가깝긴 하지만은 펑셔널한 언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언어. 그래서 그림과 러스트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언어라서 그림 펑셔널한 언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에서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 다녀본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언어들이 대개 보면은 파이썬과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자바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언어들은 다 OOP잖아요. OOP인데 적어도 펑셔널한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펑셔널한 그림 언어로
이걸 교재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거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스크래치라고 있어요. 우리가 강의 녹화 다 만들어 뒀습니다. 스크래치 굉장히 좋습니다.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얘도 마찬가지 OP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이고,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라고 그럴까요? 타입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여기는 JS를 포함하는 겁니다. JS, HTML, 마크업 랭귀지, 요걸 초등학교에서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올라왔어. 중고교에서는 그림이 매우 적합한 언어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펑셔널한 언어의 특징과, 그리고 러스트 언어와의 호환성, 그림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러스트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잘 물리게끔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는 러스트,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어떤 이상적인 형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바나 C 언어는 어디 들어가느냐는 건데, 그거는 요걸 주된 흐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자바와 기타 C나 C++이나 C샵이나 고나 이런 언어들을 개인적으로 접하거나 익히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만약에 그림을 중고교 과정에서 마스터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러스트를 마스터한다 그러면은 기타 언어들은 어떤 언어들이 있는 간에 일주일 정도면 다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러스트를 이미 마스터했다. 그럼 자바를 배우는데 익히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죠.